차량을 1000만원에 볼 건지 총 예산이 1000만원으로 정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캠핑용으로도 괜찮고 레저용으로도 괜찮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채도 4개 뭐 5개 그냥 충분히 다 실리는 넉넉한 적재량이기 때문에 7인승부터 이전비가 면제예요. 140만원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액이 면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랜저 IG 디젤 흰색으로 타고 싶습니다. 뭐 썬루퍼 있으면 더 좋고 추후에 들어갈 비용을 꼼꼼히 계산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투투중고차 대표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촬영인데 어떻게 긴장이 좀 많이 되시나요, 대표님? 굉장히 많이 되네요.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온 주제 자체가 1000만원대로 좀 구매 가능한 좀 중고차들은 어떤 차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1000만원 예산으로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가장 먼저 좀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000만원, 일단 1000만원 예산을 잡고 진행했을 때는 차량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전비, 부대비용, 그 다음에 사후 정비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1000만원인지 1500만원인지 그 예산을 정확히 짜서 차량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차량을 1000만원에 볼 건지 총 예산이 1000만원으로 정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뭐 순수 차량 가격 같은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를 구매를 해야지 1000만원 이내로 좀 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이전비, 이전 실비, 매도비, 성능비, 그 다음에 사후 관리비 등등등 고려했을 때 제 기준으로는 경험상 봤을 때 한 800만원 정도의 차값을 정하고 이전비가 7% 정도 되니까 매도비 포함해서 넉넉하게 한 100에서 150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사후 정비 뭐 요런 거 한 돈 50 정도는 충분히 한 800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50에서 100 정도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8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바라봤을 때 1000만원대로 예를 들면 중고차를 구매를 한다면은 탑5를 한번 뽑아주신다면 좀 어떤 차들이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탑5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연비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반떼 AD 중고 시세가 뭐 저렴한 거는 600, 700 선부터 뭐 비싸도 한 8, 900 정도 요 정도 선이면은 굉장히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주행거리 10만 전후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뭐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디젤 차량, 그 다음에 휘발유 차량.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면은 디젤 차량을 추천을 드리고 주행거리가 뭐 출퇴근만 하신다고 그러면 휘발유 차량, 그 다음에 희귀 차량으로는 LPG 차량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LPG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비 쪽으로는 추천드리지만은 매물이 워낙에 없으니 그거는 약간 패스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K5 시리즈 워낙에 소나타 K5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K5 같은 경우에는 LPG 같은 경우에 택시로도 많이 운행이 되고 부품 비용도 싸고 연비도 좋고 하기 때문에 회사원들 출퇴근용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식은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은 중중형의 아반떼를 뽑는다 그러면은 중형으로는 K5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연식은 1, 2년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회사 출퇴근용 그 다음에 넉넉한 공간이 있으니 가족용으로 쓰기에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식은 대략 한 17년씩, 18년씩 요 정도? 17, 18년씩 하면 한 7, 800선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차는 올류 소렌토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류 소렌토 디젤 2.2 엔진의 5인승.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캠핑용으로도 괜찮고 레저용으로도 괜찮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많아가지고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채도 4개 뭐 5개 그냥 충분히 다 실리는 넉넉한 적재량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수출이 나갔던 차량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요. 지금도 수출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한 16년, 17년식 기준으로 한 8, 900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수출 단가도 한 800에서 850, 900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로 소렌토까지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식이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16년식, 17년식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지만은 가성비 쪽으로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출고 당시에는 없어서 신차도 굉장히 대기하면서 차량을 뽑았고 지금 또한 수출로 다 나가서 내수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또 수리비도 싸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유지비 디젤이라서 유지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부품 수급도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차량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중고 부품도 많고 그 다음에 신품 또한 뭐 현대 기아는 아무 카센터나 가도 정비가 가능할 정도로 금점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네 번째 차량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번째 차량은 아빠들의 넘버 원픽 뭐 카니발 정도, 올류 카니발 이
이제 더뉴 카니발이나 뭐 4세대 카니발까지 가면 좋겠지만 금액대 자체가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기에는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것들은 한 600에서 700선, 그 다음에 뭐 좀 탈만하다 그러면 한 1000만 원까지는 주셔야 되는데, 뭐 거기서도 예산을 조금 짜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하면은 1000만 원에도 충분히 좋은 카니발, 올류 카니발을 탈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같은 경우에는 그 7인승부터 이전비가 면제예요. 140만 원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액이 면제기 때문에 신차를 뽑으셔도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전비가 나오더라도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 두자녀는 50% 감면을 받습니다. 이전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오면은 5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아빠들한테는 뭐 필수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다면 대표님 보시기에 좀 어떤 차들이 좀 있을까요? 5번째 차량은 그랜저 IG 디젤 차량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 디젤 차량 같은 경우 고속도로 올리면은 거의 뭐 17km, 18km 뭐 연비 운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2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장거리 다니시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랜저 세단이다 보니 뭐 하차감도 사실 뭐 창피하지도 않고 뭐 주위에 타고 다니는데도 무난한 차량입니다. 한 30대에서 40대까지 아니 50대까지도 아우러가지고 모두들 좋아하시는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표님께 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본다면은, 대표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딱 1000만 원 안으로 차량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다면은 이 중에 어떤 차를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나이대가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랜저 IG 디젤 흰색으로 타고 싶습니다. 뭐 썬루퍼가 있으면 더 좋고, 대신 한 가지 제가 고르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키로수는 크게 보지 않아요, 중고차 딜러들은. 하지만 정비 이력이나 이런 걸 좀 꼼꼼히 봐야죠. 그러고 차량 구매 시에는 리프트 띄워가지고 수리가 된 부분,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추후에 들어갈 비용을 꼼꼼히 계산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은 대표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1000만 원 아래로 중고차를 구매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와도 방금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그렇게 정말 꼼꼼히 같이 잘 봐주시는 편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유선 상담도 초기에 해드리긴 하지만은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방문을 좀 추천을 드려요. 방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차량을 저희가 아무리 꼼꼼하게 본다고 해도 미스는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같이 차량을 보고 검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카센터 가가지고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부터 그 다음에 스캔키 물려가지고 정비할 거 다 꼼꼼히 체크를 한 다음에 추후에 발생될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차량을 알고 사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봤을 때 가격은 저렴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차량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우디 계열 차량을 좀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A4, A6, A7, 뭐 A8 뭐 전체적으로 차량이 어느 정도 연식이 오래되면은 금액이 쫙 떨어져요. 그 이유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 후에 3년의 무제한 AS를 갖고 나와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출고를 해서 타고 다니셨는데, 그런 차들이 이제 시중에 들어오면서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된 차들은 이제 정비 비용이 이제 폭탄이 돼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독일 3사 통틀어가지고 아우디가 부품값이 가장 비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질병도 많고요. 아우디 계열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1000만 원 이하를 또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할부가 안 나온다든지 신용도가 좀 낮다든지 이런 분들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도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차량의 그 저신용이라고 해서 할부가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신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페널티를 갖고 있으니 이제 용기가 안 나서 그러시는 부분,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허위 매물 업체나 그냥 이제 광고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무분별한 조회를 했을 때 이제 과다 조회나 이런 것들로 이제 락이 걸리면은 이제 할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조회가 가장 중요하고, 첫 조회를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상황을 일단 확인을 해요.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투투 할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투 중고차, 이렇게 두 개의 사업자를 갖고 저는 중고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할부팀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0만원 미만 중고차 이제 추천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저의 이제 기준이고 제가 차를 사가지고 팔고 뭐 이제 추후에 이제 클레임도 받아보고 이제 사후 관리 해본 결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의 기준점이니 뭐 다들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